미국의 초대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다들 있으시죠? 근데요, 그 거대한 기념비 같은 인물 뒤에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조지 워싱턴,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사실은 그 자리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면요? 이게 바로 조지 워싱턴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도 계속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던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 대통령이 된 남자. 도대체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싫어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독립전쟁이 막 끝났을 때, 그리고 헌법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워싱턴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워싱턴은 진짜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를 해방시켰죠. 또 헌법 만들 때 회의 의장도 맡았죠. 이만하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딱 이 심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히 새로운 선거인단은 워싱턴을 위한 아주 다른,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했냐면요. 정말 취약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아니, 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조차 매우 희박했다고들 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미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웠어요. 심지어 펜실베이니아주 인구의 4분의 1은 독일어만 썼다니까요. 상상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워싱턴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못해 대통령직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정말 아무런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업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원해줄 내각을 처음으로 만들고 초대 대법관들을 임명하고요. 지금의 국무부에 해당하는 외무부도 창설하고 또 나라의 공식 화폐까지 이 모든 게 그의 손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역사학자 더그 브래드번의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워싱턴은 대통령을 그냥 얼굴마담,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권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로 자리매김시킨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인 워싱턴의 모습을 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렌즈를 좀 더 줌인해서 그의 사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했던 그 유명한 신화들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신화부터 한번 깨볼까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벚나무를 베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이거요, 전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역사학자 조셉 앨리스에 따르면 그는 필요할 땐 여러 번 거짓말도 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의 치아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틀니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마 상아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고급 틀니를 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통령 취임식 때 남아있던 그의 진짜 치아는 딱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알게 되면 그가 겪었을 인간적인 고통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신화 뒤에 숨겨진 실제 워싱턴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생한 인물이었어요. 키가 무려 1m 90cm. 당시 평균적인 남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거구였고요. 버지니아 최고의 승마 실력가로 소문이 자자했고 의외로 춤도 아주 우아하게 잘 췄다고 합니다. 성격은요, 매우 열정적인 사람, 불같은 성미도 있었는데 이 모습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봤다고 하죠. 여기 조셉 앨리스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워싱턴은 인간에서 기념비로 변했다. 워싱턴 스스로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막 태어난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믿고 따를 신화적인 영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이미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부부가 주고받았던 편지 대부분을 불태워버렸을까요? 사적인 모습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요. 자, 이제 워싱턴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유산에 드리워진 거대한 모순, 그가 노예 소유주였다는 사실입니다. 300명 이상.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의 농장에는 3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이 살고 일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건국의 아버지가 가진 가장 큰 모순이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지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이 평생 똑같지는 않았어요. 좀 복잡하게 변해갑니다. 물론 평생 노예 소유주로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개인적으로 노예제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이 바로 그의 유언장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으면 자신이 소유했던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학자들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부를까요? 국가의 생존에 그가 반드시 필요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자질,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셉 앨리스의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워싱턴에게 권력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권력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총사령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대통령 임기도 2번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라고 부추길 때 그는 시민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바로 그 절제력, 권력을 기꺼이 포기할지라는 태도가 그의 가장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를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었다면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 자체가 실패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는 자유, 법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현실로 만들었고 대통령조차도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정말이지 그 시대가 꼭 필요로 했던 단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한 리더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권저에서 기꺼이 걸어 나올 수 있는 의지에 있는 게 아닐까요? 워싱턴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을 지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